책은 너희가 될 것인가 주인이 될 것인가? 책은 너희가 될 것인가 주인이 될 것인가? 단순히 교양을 쌓기 위해서 더 남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흐리멍텅한 정신 상태를 느긋하게 하는 책을 읽기는 인생을 쪼먹는 낭비이며 가장 나쁜 습관이다. 헤르만 헤세. 노벨 문학상 수상자 헤르만 헤세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그렇게 집중을 요한다라고 했네요. 사마천의 사기 연파 인상여열전을 보면은 저나라와 진나라의 싸움 이야기가 나온다. 이 이야기 속에 독서의 본질에 대해서 내용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진나라가 저나라를 침략했다. 그러나 저나라는 방어를 잘했기 때문에 진나라가 함락시킬 수 없었다. 그때 저나라의 장군은 조사였다. 조사는 자신의 아들인 저갈에 대해서 아주 믿기 어려운 예측을 했다. 저갈이 장군이 되면 저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말이었다. 그 같은 예측을 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다. 바로 인상여였다. 그 역시 저갈이 대장이 되는 것을 한석호 반대했는데 흥미롭게도 이 두 사람이 저갈이 대장 승진을 도서관에 저는 이렇게 독서를 합니다. 먼저 수십 권의 책을 가지고 와서 칸톤 리딩으로 빨리 여러 번 읽고 여러 권을 읽은 후에 두 번째 단계는 다산의 독서 보면 초소 독서를 하고 두세 권의 책을 선별해서 제대로 깊게 읽기 위해서 초소 독서를 하고 기억에 더 잘 남아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독서가 되어서 정독보다 더 좋은 정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여러 번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초소 독서 한 책 중에서 다시 한번 선별해서 태기와 율곡의 독서 보면 숙독을 하면서 책 한 권을 수백 권 이상 읽습니다. 숙독은 정독의 단계를 초월하여 한 권을 완전하게 마스터하는 독서입니다. 매우 정밀하게 책을 읽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숙달해서 그 분야에서 도통하게 되는 독서법입니다. 태기와 율곡은 숙독하여 모든 뜻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한 권의 책을 통달할 때까지 읽고 또 읽는 정밀한 독서를 했습니다. 독서가 재미없고 힘든가? 반대하거나 말싸움을 하기 위해서 또 단순하게 믿거나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독서해서는 안 된다. 또한 대화나 논의의 미천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서도 안 된다. 오직 따져보고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독서하라. 독서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라. 단언컨대 당신이 거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천재나 혹은 고수로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남다른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남다르게 크고 위대하고 위험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다. 크게 생각하는 것은 탁월한 성과를 올리는 데 빠져서는 안 될 요소이다. 게리 켈러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에 24시간으로 같다. 그러나 하루 동안에도 누구는 크게 도약한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도약하지 못한다. 그 차이는 탁월함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생각이 큰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 생각이 편협하고 얕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해도 큰 성과를 이룰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피터 드러커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스스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조금밖에 바라지 않으면 성장도 없다. 많은 것을 추구하면 같은 노력으로도 거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 편협하고 작다면 절대 당신은 더 높은 것을 가지를 못한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라. 100만 권의 책을 읽어버리겠다. 하루에 100권의 책을 읽어버리겠다. 이 도서관에 있는 책을 모조리 다 먹어 치워버리겠다. 이 세상에서 독서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되겠다. 독서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낼 것이다. 위대한 독서로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3시간 읽으면 1시간은 낭비하는 독서 습관. 여러 줄을 통째로 읽는 사람들. 여러 줄을 통째로 읽는다. 왜 독서 고수들의 노하우를 배우지 않나? 당장 속 발음 습관에서 벗어나라. 속 발음은 다른 말로 하위 발성 읽기라고 한다. 하위 발성 읽기를 실제로 소리를 내지 않지만 머릿속으로
단어를 하나하나 발음하면서 책을 읽는 습관이다. 이런 습관으로 책을 읽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속도이다. 하위 발성 읽기로 책을 읽는 사람의 속도는 향상될 수가 없다. 하위 발성 읽기라는 잘못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힘들지만 한두 줄 통째로 읽는 훈련을 해내는 것이다. 통째로. 자, 글자 눈으로 본다, 입으로 소리낸다, 귀로 듣는다. 처음 글자 배울 때 사용하는 몇 가지이죠. 속고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속고름이 나는 이유는 언어를 배울 때 그렇게 습관을 들였기 때문이다. 자, 자신도 모르게 안구를 회귀한다. 독서는 두 가지 활동의 결합이다. 바로 눈의 지각 행위와 뇌의 생각 행위다.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뇌의 생각 행위다. 네, 눈 훈련을 통해서 아무리 빨리 글을 지각할 수 있어도 뇌에서 속도를 맞추어 생각하고 그렇지만 또는 독서를 했다고 할 수가 없다. 1차원 독서법이 뭐 원래 있나? 이것은 지금까지의 독서법과는 다르다. 사람들 대부분은 읽는 방법을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모른다. 나는 80년이 걸렸고 지금도 5년이라고 말할 수 없다. 기태. 독서에 특화된 뇌. 하버드 대학교 최고의 뇌신경학자 마제도 포투히가 뇌의 비밀에 관해서 밝히는 잔뇌와 오운의 사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온다. 신경과학계가 최근에 수년 새에 정확히 파악하게 된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뇌의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력과 인간의 부분에서 가소성이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뇌가 계속해서 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뇌는 위축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성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뇌의 두께, 밀도, 크기가 증가할 수도 있다. 나는 이런 상태를 뇌의 기능의 강화라고 부른다. 획기적인 지성학자의 97년도 발표에 성인이 된 인간의 뇌에서도 신경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점을 최초로 밝혀냈다. 우리는 말기 암으로 사망한 성인 환자들의 뇌에서 새로 생성된 신경세포를 파악하고 그 숫자를 세었다. 연구 결과 성인기에도 인간의 뇌가 정체 상태에 있지 않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이는 뇌에 대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뒤바꿔 놓았다. 나이가 들면 뇌가 계속해서 쇠퇴한다는 신화를 깨부수는데 기여했다. 결론은 엠마 지 저든가 다니엘 라메르 디르 튜포는 2008년 신경과학학회지 더 저널 오브 뉴로사이언스의 훈련이 피지를 만든다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정보나 기술을 습득하고 꾸준히 인지 기능 훈련을 하면 인지 기능이 개선되고 뇌 기능이 재구성이 된다. 뇌의 다른 영역과 소통하는 능력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뉴런과 시냅스가 생성되고 해마를 비롯한 피질 전반의 크기가 커진다. 퀀텀 독서법은 훈련을 하고 스킬을 연습하면 뇌가 재구성되고 기능이 향상되며 크기도 커진다. 그렇다면 뇌의 전 영역에서 뇌가 재구성되고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것일까?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다.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영역이 해마에만 국한되지 않으면 당연한 일이다. 특정한 활동에 종사할 경우에 전두엽, 두정엽, 축두엽의 중요한 부위인 회색질 영적이 실질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2004년 훈련의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자, 실전. 독서는 시각적인 인식에서 시작이 되어서 뇌의 인지로 완성이 된다. 네, 인지로. 두 가지 키워드는 다중감각, 또 초공간. 앞서 인지과학자 찰스 퍼페티와 그의 연구팀이 보편적인 독서 시스템으로 전두엽, 측두, 두정엽, 후두엽 영역을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독서에는 측두, 두정엽이 후두엽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측두, 두정엽은 어떻게 훈련하고 활성화할 수 있을까? 먼저 두정엽은 어떤 영역인지 알아야 한다. 두정엽은 공간, 감각 정보를 정리하고 처리하고 분석하는 영역이다. 그리고 측두, 두정엽은 영역에서 측두 영역은 감각성 언어 정보를 처리하고 인지하는 베르니케 영역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두정엽과 베르니케 영역은 모두 퀀텀 독서법 훈련 스킬인
시공간 자극 스킬을 통해서 활성화와 또 자극이 가능하다. 뿐 아니라 감각적인 사고와 공간 인식을 통합적으로 이런 훈련과 의의 활성화 훈련에 대한 스킬이다 라는 거죠. 퀀텀 독서법은 눈에 의지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뇌로 독서하는 법을 훈련한다. 독서가 힘들고 답답하고 스트레스 있는 이유는 인간은 그래서 입체적인 그런 정보로 설계되었는데 이렇게 2차원의 수준으로 평면을 보고 있으니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게 읽기가 줄을 위쪽을 가리고 아래쪽을 가린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쪽이 편한가?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은 글자의 윗부분을 볼 때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글자 전부를 읽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며 비경제적인 행동이라는 점이다. 윗부분만 읽어도 충분히 해독이 된다면 왜 전체를 다 읽느냐 하는 거죠.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두 언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은 중요 첫 번째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한다. 중요. 첫 번째 접제번과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나머지 글자들은 완전히 진창이 있을지라도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다. 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두뇌는 모든 글자를 하나하나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줄을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독서 고수들은 본능적으로 1년은 책을 읽도록 태어나지 않았으며 독서는 내가 새로운 것을 배워 스스로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인류의 기적적인 발명이다. 미리언 울프 책 읽는 내 인간은 처음부터 책을 읽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며 발명품이다라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